한국 기차역에서 길을 잃었는데 직원이 제 손을 잡고 끌어주더라고요. 제가 유럽 방송에 나가서 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창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한국 홍보 영상 아냐? 유럽에서도 그렇게 해주는데 뭐가 특별해? 하지만 정작 저는 그 작은 친절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28년간 폴란드에서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기차역은 그냥 어에서 비로 이동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을 품는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제 이름은 알렉산데르입니다. 폴란드 남부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철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기차역 보러 가서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유럽연합교통국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인프라 교류 프로그램. 28살인 제가 선발된 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아시아 가서 뭘 배우겠어? 우리가 더 앞서 있는 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폴란드에서 한국까지는 12시간이 넘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읽어봤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지하철과 기차가 하나의 카드로 연결된다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있다고?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안 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에서 바로 기차를 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유럽에서는 공항과 시내 간 교통이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된 곳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표를 살 때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면서 계속 놀랐습니다. 건물들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무엇보다 기차가 조용하고 빨랐어요. 폴란드 기차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압도당했어요. 규모도 크고 복잡했지만 동시에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안내판도 여러 언어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기차역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급한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더라고요. 유럽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예의 바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제가 경험하게 될 진짜 충격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거든요. 둘째 날 아침 드디어 본격적인 견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 체험이었어요.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연수 프로그램의 핵심이었거든요. 서울역에서 표를 끊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동 발매기가 정말 직관적이더라고요.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되고 결제도 카드 하나로 끝이었어요. 폴란드에서는 아직도 종이표를 쓰는 곳이 많은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KTX 승강장을 찾아가는 길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서울역이 워낙 크다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 안내판을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당황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말을 걸어봐도 대부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지나가더라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기차 출발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역무원 한 분이 제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제가 당황하고 있는 걸 한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영어로 물어보셨는데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말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급하게 KTX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표를 확인하고는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쁜 업무 중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KTX 승강장까지 저를 데려다 주신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분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이쪽으로 가면 KTX, 저쪽은 일반 열차라고 손짓과 함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승강장에 도착해서는 제가 탈 차량 번호까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영어로 말하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차에 올라타면서 생각해 봤어요. 유럽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바쁜 업무 중에 외국인을 위해 시간을 내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냥 방향만 가르쳐주고 끝나는 게 보통이에요. KTX가 출발하자 또 다른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정말 빨랐는데도 진동이 거의 없고 소음도 최소화되어 있더라고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기차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승무원들의 서비스였습니다. 정기적으로 객차를 돌아다니면서 승객들이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하고 외국인인 저에게는 특별히 더 신경 써주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만 앞선 게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부산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 전국 각지의 기차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광주 송정역, 대전역, 대구역까지 정말 많은 곳을 가봤어요. 그런데 어딜 가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모든 게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이 정말 꼼꼼하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혼란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시각장애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역을 이용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이동하시더라고요. 점자 블록을 따라가면 매표소, 승강장, 화장실까지 모든 곳에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대전역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역 직원분이 먼저 와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마치 당연한 일처럼 말이에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엘리베이터로 모실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폴란드에서는 휠체어 이용자가 기차역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계단이 많고 엘리베이터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바빠서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요. 대구역에서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 건 물론이고 아이 동반 승객을 위한 별도 대기실까지 있더라고요. 수유실도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고 온도 조절까지 완벽했어요. 한 젊은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 직원분이 다가가서 수유실 이용하시겠어요? 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 엄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차역들은 단순히 교통의 거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요. 폴란드로 돌아가면서 계속 떠올랐던 건 우리 고향 기차역의 모습이었어요. 낡은 건물, 불편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환경.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동네 기차역에는 엘리베이터가 하나뿐이에요. 그마저도 자주 고장나서 휠체어 이용자나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한국의 기차역들과 비교하니 정말 창피할 정도였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동료들과 화상통화를 했는데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줘도 잘 믿지 않더라고요. 역무원이 직접 데려다 줬다고? 설마 과장 아니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그렇게 완벽하다고? 유럽이 더 앞서 있을 텐데. 동료들의 반응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한국의 교통 인프라는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연수 일정이 절반쯤 지나갈 무렵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알던 상식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일하고 있는 폴란드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남부 제 고향 도시 기차역을 떠올려 보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건물은 50년 전 그대로고 계단은 가파르고 엘리베이터는 한 대뿐이에요. 그마저도 자주 고장나서 수리 중 표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심각해져요. 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대기실이 춥고 화장실은 너무 추워서 이용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휠체어 이용자들은 아예 기차역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기차역들과 비교하니 정말 창피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시설이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직원들의 태도 차이였어요. 한국에서는 역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폴란드에서는 내일이 아니라라는 식의 태도가 많아요. 물론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서비스 마인드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연수 프로그램 중에 만난 한국철도공사 직원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나요? 특별한 교육이라도 받나요? 그분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교육도 물론 받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우리는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철도 엔지니어로서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했지 정작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는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폴란드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한국 기차역이 정말 좋더라라고 말하면 그래서 뭘 배워왔는데? 라고 물을 텐데 구체적으로 뭘 배웠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은 분명히 배운 게 많았어요. KTX의 신호 시스템, 안전장치, 운행관리 시스템 등.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다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뭔지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힘들었어요. 밤에 혼자 호텔 방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그동안 저는 철도 시스템을 단순히 어지점에서 비지점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어요.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철도 시스템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였던 거예요.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 임산부, 고령자. 모든 사람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연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만 배우러 왔다가 철학을 배우고 가게 된 거예요. 연수 마지막 주에 정말 뜻밖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KTX 설계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분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주선해준 특별 미팅이었는데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그분은 60대 중반의 김 박사님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하고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폴란드에서 오신 젊은 엔지니어분이 우리 KTX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김 박사님은 저를 연구원 내부로 안내해 주시면서 KTX 개발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기술적인 부분도 흥미로웠지만 저는 다른 질문이 더 궁금했어요. 박사님, KTX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뭔가요? 김 박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정말 뜻밖의 대답을 해주셨어요. 속도나 효율성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차를 만드는 것. 그게 저희의 최우선 목표였죠. 그리고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일본 신칸센을 벤치마킹한 게 아니에요. 물론 기술적으로 참고한 부분은 있지만 설계 철학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설계했거든요. 김 박사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KTX 좌석을 설계할 때도 한국인의 평균 체형을 고려했고 승강장 높이도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탈 수 있도록 맞췄다고 하셨어요. 화장실 설계에서도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모두를 배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술에 맞춰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사람에게 맞춰져야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엔지니어로서 가져왔던 생각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 박사님은 연구실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테스트 장비들을 보여주셨어요. 진동 테스트, 소음 테스트, 충돌 테스트 등 모든 테스트의 기준이 승객의 안전과 편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진동 테스트기는 임산부가 탔을 때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음 테스트는 수면을 취하는 승객들을 고려한 거고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사람을 배려한 설계였어요. 그동안 저는 기술적 성능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기술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팅 마지막에 김 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알렉산데르 씨,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예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람들이 불편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수출하는 건 단순히 기차가 아니에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과 문화를 함께 수출하는 거죠.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연구원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추구해왔던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1차원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제 노트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배워야겠다. 김 박사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하철역에서도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명동역에서 보니까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시스템이 정말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문이 열립니다가 아니라 2호선 을지로 입구 방면 열차가 들어옵니다처럼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강남역에서는 휠체어 리프트를 직접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리프트가 고장나면 즉시 대체 경로를 안내해주고 역무원이 직접 도움을 주더라고요. 폴란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서비스였어요.
버스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상버스가 정말 많고 휠체어 탑승을 위한 슬로프도 자동으로 작동하더라고요. 기사님들도 휠체어 이용자가 타실 때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안전벨트까지 도와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한 번은 시각장애인분이 버스를 타시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기사님이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회 통합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장애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택시도 놀라웠어요. 장애인 콜택시 시스템이 정말 잘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앱으로 간단히 호출할 수 있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 빠르게 도착해요. 요금도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고요. 인천공항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과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극찬하더라고요. 정말 편리하고 친절해요. 언어가 안 통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휠체어를 끌고 여행하는데 이렇게 편한 나라는 처음이에요.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는데 영무원이 직접 안내해줘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승객이 쓰러지는 상황을 목격했는데 대응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영무원, 의료진, 119까지 완벽하게 연계되어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K-인프라구나 싶었어요.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었거든요. 폴란드 동료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던 동료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을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철학. 이게 진짜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어요. 연수 마지막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마지막 관찰을 했습니다. 새벽 6시 첫 차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안내 방송도 명확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배려가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되었다는 것을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우리 고향을 이렇게 만들어보자. 폴란드로 돌아온 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었거든요. 회사에서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기술적인 부분만 써서는 제가 경험한 진짜 가치를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고민 끝에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 두 번째는 사람 중심 설계 철학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보고서 제목을 기술이 아닌 철학을 배우다 한국교통 인프라의 진짜 경쟁력으로 정했어요. 동료들과 상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발표 당일 회의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철도공사 임원진, 동료 엔지니어들, 심지어 시청 관계자들까지 참석했어요. 제 발표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기술적 부분을 설명할 때는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KTX의 신호 시스템, 안전장치, 에너지 효율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데 특히 임원진들이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진짜 반응이 나온 건 두 번째 부분을 발표할 때였어요. 한국의 사람 중심 설계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역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실제로 우리 역에는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구조가 많거든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우리 역을 이용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발표 후 한 임원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알렉산데르,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줬어요. 우리가 그동안 기술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네요. 그 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베리어 프리 프로젝트 팀을 신설했고 저를 팀장으로 임명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한국에서 배운 걸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우리 도시 중앙역 개선 작업이었어요. 예산이 많지 않아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은 어려웠지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어요.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보완, 음성 안내 시스템 도입. 하나하나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70대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었는데 새로 설치된 경사로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40년 동안 이 역을 이용했는데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벅찼어요. 한국에서 배운 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6개월 후 우리 프로젝트는 폴란드 철도공사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우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단순히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 중앙역에서 한 어린아이가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이가 할머니 대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드리고 문이 닫히지 않도록 손으로 잡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변화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베리어 프리 시설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던 거예요. 현재 우리 프로젝트는 폴란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 크라쿠프, 그단스크까지 많은 도시들이 우리의 사례를 따라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무엇보다 기쁜 건 동료들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예산 낭비 아니야? 라고 했던 동료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용객 수도 늘어나는 걸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최근에는 유럽연합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올해 말에는 브뤼셀에서 발표할 기회도 생겼고요. 한국에서 배운 사람 중심 설계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예정이에요. 가끔 한국이 그리워져요. 특히 서울역에서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신 영무원분이 생각나곤 해요. 그분의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그때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의 철학을 배워서 제 나라에 적용한 사례를 공유하러 가고 싶거든요. 지금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다음 목표는 버스 터미널과 공항까지 베리어 프리 환경을 확장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감동을 폴란드 전역에 퍼뜨리고 싶어요.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진짜 매력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배려에 있다는 것을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기차역에서 만나게 될 그 따뜻한 마음들을 꼭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도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한국에서 본 것처럼 기술과 마음이 만나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날 서울역에서 제 손을 잡고 이끌어주신 영무원분처럼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게 바로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함께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